안녕하세요. 법진명 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사주팔자가 사주팔자에 따른 재물운, 과연 재물운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주팔자에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주에 무재사주라는 게 있어요. 무재사주는 사주에 재물이 없다. 재물이 없는 사람이 일단은 재물력이 없어요. 그냥 뭐 돈 있으면 있고, 또 그릇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또 투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또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꼭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주에는 8글자에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을 타고나고, 또 재생관 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주팔자하고 재테크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대운이나 세운, 큰 흐름에서 흐름을 봐야 된다. 내가 과연 이 부동산을 샀을 때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부동산에는 등고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쌀싸 비팔이란 말 아시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 근데 우리는 늘 어땠느냐? 남들 다 투자해서 돈 벌고 상투해서 잡아서 폭락할 때 이자 감당도 못하면서 울며 거저 맞기로 경매로 나가고. 제가 이 힐링 TV, 사주명리, 사주병리 풍수, 이걸 가지고 정말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재테크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노후 준비를 하든 건강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주 명리 풍수를 공부한 지는 지금 한 20-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단전호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사춘기 때니까 초능력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단전호흡을 하면은 음기와 양기를 기를 받아들여서 호흡에 의해서 이 기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면서 내가 초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전호흡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다가 중국의 무협지를 보고 그런 걸 보니 뭐 장풍을 쏜다던가 아니면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다고 해서 저는 거기 심취를 하게 됐어요. 심취를 하다 보니 음양오행과 또 도사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뭐 부적, 그리고 풍수, 음양오행, 사주명리, 그리고 경락, 경혈,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운육기,
그래서 기가 있는가 공부를 하고 기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돌을 닦고 있더라고요. 돌을. 그래서 언 반백년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물론 뭐 산속에 가서 입산수로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돌을 찾기 위해서 여러 도인들도 만나보고 또 무속인도 많이 만나보고 또 유명한 동양 철학자도 많이 만나보고 했어요. 공부만 한 겁니다. 공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학문을 좋아했기 때문에 학문을 닦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 정말 즐겁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을 닦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닦다 보니까 돈을 닦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주식도 투자를 해보고 부동산도 투자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운의 흐름을 모르고 구군을 모르고 또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사주팔자를 모르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면 주식이 올랐다,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는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이 5억이 10억이 됐다, 분양권을 분양받아가지고 피를 받았다, 뭐한다. 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가요? 물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 흑수저, 은수저 이런 분들은 공부하다가 스펙 쌓다 보면은 거의 30살, 40살 뭐 공부하고 재투자하고 뭐 대학원 나오고 뭐하고 돈이 모일 틈이 없어요. 아싸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기술을 하나 배워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작은 땅을 사든 작은 집을 사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재테크를 했다고 그러면은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 연식이 지나면서 물론 20대 때 투자를 한 거 한 사람이 40, 50대에서 그게 복리로 막 붙어가지고 뭐 쉽게 말하는 것처럼 뭐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부동산으로 대박이 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제가 봤을 때 고도의 그 개발 성장 시대에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 어떤 집을 갖고 계셨어요. 집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도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월세를 받아 먹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집상사를 하고 해서 나름 어렸을 때 부유했는데 그 부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서울에 있는 땅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면 지금 뭐 30년 전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 그 땅 가치가 20억 3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땅만 갖고 있었어도 집만 지키고 있었어도 부자였을 텐데 지금은 집이 없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보단 잘 살아야겠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뭐 전교에서 뭐 1, 2등도 해본 적이 있고 전공 모의고사에서 뭐 4등도 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운명이라는 그 팔자, 사주팔자를 몰랐을 때, 특히 10대 후반에 왜 내가 몸이 아팠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고, 뭐 20대 때는 왜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됐는지, 연애운도 없고, 또 30대에는 직장운도 없고 결혼운도 약하고, 또 40대에 결혼도 해보고, 그리고 50대 초반 50대 되기 전에 이혼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주팔자를 계속 공부하고 적용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법사를 하면서, 일단 조상떡도 중요하고, 조상들의 묘자리, 음택이라고 하죠. 그것 못지않게 사는 사람이 어떤 건물에 살아야 되고, 어떤 층에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죠. 집을 살 때 역세권을 사라. 강남으로 가라. 그거 몰라서 못합니까? 강남 진출하고 싶어도 돈이 없죠. 역세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죠. 아파트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죠.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과연 제가 부류를 보면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그게 사주팔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라 하여도 그 사람이 사주팔자가 안 좋은 으로 흐르게 되면은, 대운 세운이 안 좋은 으로 흐르게 되면은 패가망신하거나 조상들이 피땀 흘려 얻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노력을 해서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40대, 50대, 60대는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간에 정말 여기서는 정말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20, 30대 청춘 시절에는 실패라도 재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모은 돈을 은퇴 자금, 노후 자금을 잘못 활용하고, 속칭 인터넷에 도는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혹세무민 당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땅,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해서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노후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운이 20대 30대 운이 있다고 해서 40대 50대 60대에도 그 운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은퇴자금이 5억이 있을 때 그 돈으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서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건강도 지키고 또 부동산 재테크도 잘 해서 정말 편하게 노후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사주팔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기 사주팔자, 그리고 자기가 주거하는 공간, 잠자는 공간의 수맥, 그리고 건물의 형태, 건물의 위치, 건물의 색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방향, 오방이라고 그러죠, 오방. 동서남북 중앙.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살을 맞느냐 아니면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기가 투자해야 된 땅, 그리고 조상 몇 자리, 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될 공장, 아파트, 창고, 사무실, 이런 모든 게 땅의 기운이 천지인이라고 그러지. 천지, 하늘의 기운, 나, 땅의 기운, 땅과 건물의 기운, 이것이 나의 노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구군 그리고 지역마다 전부 다 운기가 있어요. 상승운이 있으면은 하강운이 있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미리 선점을 하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위치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느냐. 돈이 많다면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적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잡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운을, 상승운을 잡아서 내가 종잣돈이 1억이라도 그게 4년 오는 후에 뭐 5억이 된다던가, 아니면 수익형으로 좋다던가,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다 자기 사주팔자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운명론을 신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사람은 대통령이 됐든 고관대작이 됐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미래에는 한치의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내년에는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사적인 사건,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또 부모와의 건강, 또 자식 문제, 모든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문제, 그리고 친구들 문제, 지인들, 학우들,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돈을 갖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요즘에는 뭐 몇십억이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왜 부동산을 함부로 투자를 합니까? 저희 같은 사주 명리 풍수를, 그리고 서양 타로까지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이거를 잡아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건물에서 입주를 해서 건강할 건가? 돈은 벌 건가? 집에 집터를 딱 들어갔는데 흉터야 흉가터, 사람이 죽어나가, 내 몸이 아파, 수맥이 잘못 흘러서, 나하고 기운이 안 맞는, 나하고 사대가 안 맞는 그런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 부기가 영화로울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왜 명당터가 있겠습니까? 왜 복터가 있겠습니까? 복터. 저희같이 사주 풍수를 공부한 사람들은 집터의 기운을 읽을 줄 알아요.
장사가 잘 되는 상 같은지, 부정을 탄 게 있는지, 살이 있는지, 충이 있는지, 양택과 음택, 조상, 조상묘, 요 자리에 수맥이 흘러서 아니면 나무 칡뿌리가 조상을 휘어감아서 자손들이 절명하고 폐가망신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현재는 아파트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풍수가 적용되냐 하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있으면은 그 숫자, 층수, 나의 사주팔자, 대주라고 그러죠? 대주의 사주팔자에 맞게 집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로 집을 받더라도 그 집이 흉터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또 경매당하고 또 들어가면 경매당하고, 경매를 받아도 뭐 좋은 집도 있어요. 좋은 집.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무리 흉 같아든 건물이 안 좋든 간에 비방과 비법을 해서 그 집의 가치를 높이고 또 남들이 안 하는 걸 갖다가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깨비터에 있는 거예요. 도깨비터가 없는 것 같으세요? 도깨비터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어나가는 터가 있는 반면에 내가 또 살아나가는 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법주명TV를 보시는 분들도 항상 상담을 한번 하시고서 집을 사던가 분양을 받던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물론 저희 같은 사람은 명리, 풍수도 공부했고 또 나름대로 그 신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들입니다. 신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점, 그러니까 신도 받고 철학도 공부하고 역학도 공부하고 풍수지리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상담을 하세요. 물론 사주 명리를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으면 댓글을 남기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사주 명리 풍수와 우리 이제 노후 4050, 40대 50대 노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리즈처럼 제가 그때그때 기도를 하거나 공부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